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러 제 602화 내 청춘의 만화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5 정도를 해야겠어. 10 맞네. 겹치는 게 많아서 지금 10 플러스 알파도 했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겹치는 게 많으니까 할 얘기가 더 많아지네요. 누구신가요?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 이지롱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흔들렸다 잠깐. 아무튼 자, 세 번째까지 왔는데 자, 이제 몇 작품 남지 않아서 맞아요. 이번엔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알고 계시죠? 독설럭 텀블벅 펀딩 중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놓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뭐 펀딩 좀 성적 봐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요. 힘들어.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얘기 해볼까요? 전두랑 저랑 또 겹치는 만화가 있는데 네. 참 많네. 데스카 오사무의 불새. 나 이거 본 기억은 나는데 저는 이걸 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재판이 되는 그 상도동 어디 그 갔어. 핫산인가 어디 그 있잖아요. 그 빌딩에 서점을 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권을 사기 위해서 간 거지. 그래서 샀어. 그 아직도 기억이 나. 그거 되게 무거웠을 거 아니야. 20 몇 권인데. 근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서 이걸 사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인터넷 서점이 막 이렇게 활발하고 이런 때가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직접 사야 되고 막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만화는 한국에서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찍은 거 다 팔리면 안 내잖아. 그렇지. 안 내죠. 그래서 막 옛날 남아있는 그 만화책 구하고 싶어서 막 그 돈 올려가지고 막 받고 그러다가 재판 나오면 내가 괜히 미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완전 판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봤어. 너무 소문만 무성했던 그런 만화여서 보고 나서 옛날에 이렇게 그렸던 사람이 벌써 있었구나. 왜 만화의 신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치. 뭐 위대한 방가에도 썼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그 권마다 사실 에피소드가 달라지잖아요. 그 진행 방식이 약간 그래. 초반 그 완전 옛날 얘기 하다가 완전 미래 얘기 하다가 맞아요. 점점 그 현대로 수렴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거든.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때 데스카 오사무가 뭐 그렸다면은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연재할 만한 또 구한생이 그걸 그리고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만화의 훌륭한 점 딱 보면 그냥 이거 자체가 애니메이션 콘티라는 거야. 진짜 그대로 만들면 될 것 같이 한 거야. 원래 이제 데스카 오사무가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거기 살아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런 감각을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표현이 돼 있고, 사실 불새는 되게 부가적인 요소잖아요. 이 작중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무언가가 있어. 이거는 뭐 동서고금 어디나 있는 거. 그게 이제 불새로 구상화가 돼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거를 그 무용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는 어떤 사람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었던 작품이지. 너무 어이없이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고 살 것 같은데 죽은 애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결국 근데 막 연결도 되잖아요. 막 선사시대 살던 캐릭터가 막 우주에 있는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네. 그 외모를 똑같이 해가지고 가령 이런 거지. 코주부 나오는데 코에 맨날 뭐가 나 있어. 그때 무슨 뭐 피부병인지 뭔지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 캐릭터가 나오는 순간 당연히 이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선 나쁜 악행을 해서 죽었는데 거기서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자아내고, 이런 방식은 거의 최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거의 윤회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아서 그 인류의 뭐 마지막을 본 그런 애도 나오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뭐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어요. 엄청난 그 뭐라고 판타지? SF? 거의 거기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지구상에 몇 개 안 남은 거야, 도시가. 메트로폴리스가 한 뭐 6, 7개 남았는데 얘네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돼. 왜? 다 인공지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인류가 멸망해. 근데 이걸 지켜보는 존재가 이제 불새한테 뭘 받은가, 영원한 생명을. 억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비슷하게 태어난 인류를 보는데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도마뱀이 뭐 지구의 어떤 정점에 서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망가진다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하고.
또 과거편 보면 일본사를 또 위주로 막 나오잖아. 그치. 뭐 그 안에서 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인물을 갖다가 또 그걸 또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또 불세랑 엮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작품이었지. 지금 봐도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훌륭해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다뤄볼 만한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 아닌가. 맞아요. 길긴 하지만 그 한 권 한 권 분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다뤄봐도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그 세월을 타지 않는다라는 말 그대로의 진짜 고전인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 근데 거기 왜 이제 화가 다 연결되는 느낌이 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진짜 말 그대로 막 언제는 뭐 역사 얘기를 했다가 어디는 미래를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그게 그림체도 그렇고 너무 이질감이 없이 연결되고 이런 느낌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디즈니 플러스인가 어디에 올라온 뭐 에덴 뭐 13인가 어쩌고 하는 그 작품이 이제 불새 원작이거든요. 그 안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어디 이제 그 뭐 지구인인데 행성에 고립이 된 거야. 우리가 멸망할 수 없다 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개로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낳는 그런 고통이랄까? 그 실수랄까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그런 SF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 게 뇌를 기계로 뭐 이렇게 갈았나 그랬더니 기계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사이보그 누가 봐도 사실은 그냥 고철 그냥 깡통 로봇처럼 생긴 로봇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미인으로 보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흘러가는 막 그 쇳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강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얘기도 있고 진짜 이 데스카 오사무의 상상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그렇게 SF를 만들어 놓고 또 붓다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부처의 어떤 전기처럼 보이면서도 그냥 판타지 만화로 볼 수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괜히 만화의 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반복하게 되네요. 갑자기 지금 불새 얘기하다가 생각난 작품인데 그 대학생 때 초기에 읽었던 것 중에 지금 우리 계속 얘기가 거의 일본 쪽이 많은데 미국 만화 하나 얹어도 될까요? 샌드맨. 우리 예전에 드라마로 다루기도 했던 작품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샌드맨이라는 게 되게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 권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 또 그거에서 오는 그 이질감? 그런 느낌이 좀 신기해서. 그렇지. 샌드맨도 전 인류사를 약간 관통하는 듯한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나오고 걔가 이제 어느 한 시점을 바라보기도 하고 걔로 인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드라마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들 또 권곳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불새 스타일로 또 볼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고 그런 작품을 구상하려면은 진짜 엄청난 수고가 들어갈 거고 그 상상력의 범위를 생각을 못 하겠어 나로서는. 저는 그래서 찬장물 소설 뭐 이런 거 왜 안 쓰냐라고 하는데 못 쓰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닐 게이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걸 다 봤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걸 비벼.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 불새를 아마 본 만화가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보다 훌륭한 작품은 못 만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은 한국 만화인데 그 박흥룡 화백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뭐 다들 영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만화가 엄청나게 훌륭하다. 사실 그 검객한테 배워서 뭐 임진왜란까지 이어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천출이라고 하지. 노비의 뭐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자기는 뭐가 될 수도 없어. 근데 얘는 야망이 있고 그러면서 시대를 탓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걸 초월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슴 속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검술로 그리고 맹인검객이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상상력과 그 작화도 대단했던 것 같고 한국적이다라는 느낌 우리가 그냥 약간 수식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각인시켜준 만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배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림체나 이런 것도 일본 만화랑 선을 긋는 그런 게 분명히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주제 자체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을 자기가 신분 상승으로 노렸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액션과 역사와 이런 걸 막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찌 재미가 없겠냐는 거지. 뭐 그런 작품도 제 청춘의 만화임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때 유명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이건 또 충격을 줬던 작품 중 하나인데 도박묵시록 카이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릴 수가 있지? 그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저 베르세르크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볼 수 있겠냐고. 근데 추천해줘서 보긴 봤어. 얼굴이 역삼각형이야. 네, 그 이빨이 막 무슨 30개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봐야 돼. 근데 보는데 이게 빠져드는 거야.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거 추천한 사람은 늘 욕을 먹었어. 이거 보라고 만든 그림이냐라고 했는데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이야기의 힘. 그래서 요즘에 왜 네이버 웹툰 같은 데 연재되는 만화들, 이제 웹툰들 보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작화가 중요하냐, 스토리가 중요하냐, 뭐 둘 다냐,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그래서 스토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베르세르크 같은 거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둘 다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만화라는 게 작화와 스토리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걸 네. 어떻게 살리느냐. 만약에 작화가 엉망해서 스토리를 못 받쳐준다. 그러면 만화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평가가 높지 않겠죠. 근데 카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그림체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카이지는 카이지야 그냥. 항상 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거 후쿠모토 노부유키인가?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렇게 칸을 점선으로 해. 그럼 그거는 약간 상상인데 그걸 구상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 하면 외나무 다리 건너는 사람이 막 나오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그려낸 진짜 한정 가위바위보는 정말 대단했고 이거 아마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중국 영화를 봤는데 내가 아는 내용인데 했는데 그게 이제 카이지 한정 가위바위보 게임을 가지고 만든 영화더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돈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절대 명언을 처음에 보여주잖아요. 누가 하지 그런 걸? 그 중간 관리장가 걔가 하나? 걔가요. 토네가와? 토네가. 근데 그걸 깨부수는 거잖아 카이지가. 아무것도 없는 백수 청년이. 돈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돈을 다 먹을 기회가 됐는데도 나 이런 돈 안 가져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기훈이 이거 죽은 사람의 목숨값이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와다. 근데 카이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진짜 어떤 그 결기를 넘어서 광기가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한 돈을 내가 왜 가져?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 이런 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성기훈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사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오징어 게임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그걸 가르쳐 준 게 카이지였고 사실 게임도 다 재밌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 그 한국 놀이를 가지고 했다면 여기서는 몸을 걸고 하는 게 굉장히 많지. 도박이죠. 그게 결국. 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다른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핀볼이라고 하죠. 그 기계. 왜? 핀볼. 빠친코지. 그 빠친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어떻게 이겨 했더니 건물을 기울여뜨려가지고 이기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공 떨어지는 거 이게 막는 거? 네. 아니 그걸 통과시키는 그런 거잖아. 빠친코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구슬 넣고 구슬 얼마만큼 나오고 하는데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늪이라는 기계를 활용하는 그거잖아. 여기서 먹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장치를 해둔 거야. 뭘 바깥치기도 미리 해놓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건물 그 수도로 물을 채워가지고 약간 기울이니까 그게 이제 반응하고 뭐 그런 방식이었지. 근데 그것보다 기억에 남는 건 막 그런 거 아닌가? 회장이랑 내기를 하는 게 있어. 제비뽑기 내기를 해요. 얘가 이제 머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뽑아서 X가 먼저 나오면 뭐 이기는 이런 게임을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얘가 미리 감춰둔 거지. 그걸 어떻게 즉석에서 만드냐면은 휴지통을 비운 다음에 크리넥스통 사각 그 든 거 그걸 비운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휴지로 자른 그 제비를 넣은 거예요. 근데 미리 그 상자 안쪽에다가 그 당첨표를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때 실수가 있었던 거지. 이게 자기가 먼저 한 번에 뽑아버리면 너무 인위적인 게 티가 날까봐 회장한테 기회를 준. 근데 회장이 그걸 간파하고 그걸 뽑아버리는 거죠? 그게 처음인지 뭐 세 번째 자기 기회 왔을 때인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막 웃으면서 농락하는 거. 아니 얘가 분명히 무슨 장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불겠지? 그걸 벌써 간파한 그 음험한 노인이 그 노예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손가락이 잘리잖아. 손가락만 잘리면 다행이죠. 나중에 손모가지 나가지 않아요? 아니야. 몰라 난 거기까지 안 본 거야. 제발 없는 얘기 좀 지어내지 마. 손모가지 잘랐지 않았어? 아니야. 손가락 잘라가지고 붙이잖아. 항상 카이지 손에는 장갑 끼고 다니는 상처가 있어요. 아니 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장갑 끼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이 카드 승부 뭐 이런 거. 거기 이제 그 노예는 뭐 왕을 이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평민은 왕한테 치고. 근데 노예랑 왕 카드가 뭐 하나인가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걸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뒤집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토네가가 귀에다 장치한 거에 대해서 생체 리듬을 읽는 이런 게 있었어.
난 그거 가위바위보 게임 말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게임. 제일 중요한 게 그거네. 거기서 토네가가 지잖아. 그다음 불판 도계자잖아. 야끼 도계자. 아니 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와찬가 거기 살짝 보는데 중간 관리자 토네가와가 있는 거야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원래 안 봤으니까 1화 뭔가 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씨. 그냥 코미디잖아. 아니 보니까 그 회장이 불러가지고 가니까 그 회장이 막 애들이 이렇게 코끼리처럼 이렇게 쫙 일렬로 서 있으면 그 위에 침대처럼 누워가지고 심심하다 토네가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해가지고 게임을 기획한 게 이거잖아 이거. 그런 거였나? 그래 토네가가 그거 가지고 그 프로젝트 성공시키려고 그때부터 고민하고 막 주말에 골프 치려고 근데 날라갔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거는 하면서. 그 오징어 게임도 카이지에 진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 어떤 쾌감이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걸 다 해봤어. 그 카이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막 발을 그 비싼 와인으로 막 씻어. 그런 다음에 막 마시게 해 그거를 옆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마시고 이런 식이야. 이제 그런 걸 즐긴다는 어떤 심리를 처음 말해줬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초월하게 하는 거야. 그 이상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게임이 성립이 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농락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걸 깨부수는 주역이 있구나. 그거를 진짜 필승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필승법도 아니었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사실 나중에 이제 마작으로 넘어가면서 다들 접었잖아. 아마 발매도 안 될 거야. 마작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룰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사실 그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고스톱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스톱이 너무 쉽잖아.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화투라고 하면은 그냥 야쿠자들이 치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한국보단 대중화가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마작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또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너무나 다들 하는 그런 쉬운 게임을 왜 못 하냐. 짱 맞추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난 마작은 오히려 중국에서 유명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도 많이 하는구만. 일본이 더 많이 했지. 중국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영화에 나오면 무슨 갱들이나 뒷골목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 마작해가지고 사첩자들이 막 하는 그걸로 해서 돈 벌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도성 막 해가지고 받고 이거 아니구나. 그건 아니야. 도성은 카드 게임이었고. 그런데 일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마작은 보면은 그냥 아무나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백수들이 모여서 넷만 모이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넷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며. 한국도 뭐 그렇지 뭐.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그 박쥐에서도 그 마작 게임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 마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뭐 수요일마다 모였나 그 사람들? 뭐 그런 거. 그리고 비정미를 또 가르쳐준 거는 두더지. 후루야 미노루. 사실 후루야 미노루 하면 이나중 타쿠부였잖아요. 이나중 타쿠부 생각하지. 그게 워낙 임팩트가 세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그리던 사람이 이걸 그렸다고?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이거 코미디물인 줄 알고 언제 웃기지 이렇게 봤는데 웃기긴 해. 초반에 웃기긴 해요. 막 이렇게 뭐 찐따 같은 애들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 주인공의 아버지도 죽이고 그치. 친부도 죽이고 뭐 이러면서 사회에서 진짜 나쁜 놈 한 명만 죽이고 내가 사라져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왜냐면은 세상이 더 가혹하고 사실 나쁜 놈들은 내 눈에 안 띄고 그 내 눈에만 안 띄지 그 악이 계속 벌어지는 거 보여줘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잖아. 와, 한순간 내가 눈만 잘 돌렸어도 저 악을 처단할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그림체도 바뀌었잖아요. 비슷한 어떤 톤이 남아있긴 한데 완전 그 극화체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펼쳐놓는다. 그리고 사실 영화로 된 그 두더지를 본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소메타니 쇼타가 나온 그 두더지도 보면 그때는 그 일본 대지진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해서 약간 희망적으로 끝났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절망을 주잖아 끝까지. 그런 점에서도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나중 탁구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이게 않았어. 뭐 최고의 만남 막 그런 친구들 많았어. 뭐 엄청 뭐 재밌다는 식으로 사실 그런 거보다도 이 두더지가 더 제 청춘에 끼친 영향이 더 큰 것 같아. 이나중 탁구부는 저는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캐릭터는 확실히 기억나는 것 같아. 거기에 조용한 마에노 있고. 마에노 너무 유명했죠. 뭐 이거 허리케인 좋은 거 머리 씨 이자와.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캐릭터 확실히 각인이 되니까 더 인기는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저 대학교 때 만화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 중에 선배 한 명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나중 탁구부를. 좋아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막 보래. 근데 저는 봐도 뭔 재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일단 좀 읽어봤는데 그냥 뭐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아서 저도 그냥 중도 하차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다 봤지. 보긴 다 기억나는 거 다 봤지 당연히. 막 푸코츠 서브 막 이런 거. 뭐야 그것도. 그 바지 사이로 살짝 보여주면서 서브하면은 어우 짜증나. 거야? 거기다 그래서 내가 하차했구나. 그래서 안 봤나 계속 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런 작품으로 선회를 해서 뭐 납비라든지 뭐 시가테라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을 했는데 굉장히 끔찍한 청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청춘의 어떤 맨날 나오는 게 그 이지메 아니면은 막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상상은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 청춘의 어떤 그 고뇌와 정말 그 푸르른 한때가 아니라 정말 얼룩져서 다시는 만회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그려내는데 정말 탁월한 작가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청춘 만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얼.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상처에 관한 청춘 만화네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이노에 다케이코의 리얼 이거는 사실 그때 이제 슬램덩크 이후에 또 몇 작품이 나오다가 이제 베가본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까지도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휠체어 농구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주인공이 한 3명 정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2명이 그 하반신을 못 쓰는 한 사람은 아예 못 쓰게 되고 그 약간 강백호 비슷하게 생긴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중증 경도를 뭐 따져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 휠체어 농구 안에서 왜냐하면 뭐 다리 한쪽 없는 사람들만 다 투입하면 너무 유리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거의 뭐 손만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뛸 수 있게 만들고 뭐 그런 게임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닥치고 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이야기잖아. 그 감동이 슬램덩크 이상인 것 같더라고. 왜냐면 슬램덩크는 결국은 그냥 운동 되게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얘기로 보이는 거야. 리얼을 본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 키의사인가? 걔 같은 경우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얘가 뭐 10초 때가 되면은 누구한테 고백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병이 와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게 돼. 고륙정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육상 선수한테 다리를 잘라내가는 거야. 당연히 절망을 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농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게 나오고 또 한 명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얘가 더 사실 드라마가 강하긴 한데 굉장히 학교에서도 막 공부도 좀 잘하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 괴롭히고 농구부 에이스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야. 얼마 그 절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진짜 가늠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선다.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그 일어서는 정도도 다르고 그 방향도 되게 다르게 또 그려지고 또 한 명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제 농구에서 완전 밀려난 애가 또 하나 나오지. 근데 얘가 난 프로가 되겠어. 너 실력도 그렇게 안 좋은데 뭐 어떻게 프로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노력하는 이런 이야기. 이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그걸 보고 있자면은 야 이거 자체가 그냥 드라마다. 스포츠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스포츠이면서 정말 이기기 위한 싸움, 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 뭔지를 가르쳐줬던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이거를 관 기자님이 저한테 보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긴 그러니까 해. 부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16권 24년에 나오긴 했네요. 많이 나오긴 했네 그 사이에. 일본에서만. 한국에 안 나왔어 아직? 네. 너무 늦어. 네. 그래서 저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사실. 얘기를 이렇게 그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 좀 보다 봐라. 말았어요. 네, 근데 봐야 돼. 이게 보면은 끝이 없으니까 약간.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슬램덩크의 그 기운을 기대하고 봤던 것 같아.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샥 꺾이니까 처음엔 충격을 좀 받고 그런 다음에는 좀 볼까 싶었는데 이제 뭐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거기 그 작품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거기서 또 인상적인 거는 뭐 부수적인 에피소드긴 하지만 그 아까 말했던 프로에 도전한다 노미야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뭐 오토바이를 탔는지 뭘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여자 그날 헌팅한 여자였는데 장애인이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그제야 얘가 뭘 하냐면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난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리는 만화가 뭐냐면은 왕도 소년 만화를 그리는 거야. 근데 출판사에 가져갈 때마다 빠꾸를 맞죠, 당연히. 이런 거 많아.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난 그래도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나 그런 게 너무. 야, 이런 게 드라마지.
이런 정말 인간 하나하나에 서린 어떤 그런 역사라든지 그것도 신념이랄지 긍지랄지 이런 걸 뽑아내는데 정말 탁월한 재주를 가진 작가이고 그 결정체가 리얼인 것 같아요. 정말 리얼해요. 이거 자체가 현실이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각자 하나씩 남았거든요. 아 그렇네. 왜 보니까 여기는 하나 더 있구만. 그건 이제 플러스 나중이에요.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는 됐고. 그래서 각자 하나씩인데 마지막으로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라 히데노리의 겨울 이야기. 제가 이거 쓸 때가 아마 고3인가 그쯤이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읽지 말라고 재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고. 재수생 얘기니까. 네, 주인공이 재수생 남자애인데 이제 걔 뭐 실패해가지고 재수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미인 여자애 만나가지고 걔 좋아해서 들이댔는데 걔는 이미 또 다른 남자애 좋아하고 있고 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를 좋아하는 또 미인 단발머리 여자애가 나와서 이제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순정만 하네요. 순정인데 하라 히데노리가 이렇게 레알 순정을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냥 좀 처절한 사랑 얘기를 그 많이 사람이 그리지. 약간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청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그 청춘을 되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아. 그치 예전에 뭐 그래 하자 이런 거 봐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꼭 내 친구랑 사귀고 있고 막 약간 그런 거. 사고 나고 무슨 갑자기 중국문 노래 같은데 그런 스타일이 진짜 많고 우리가 예전에 언제나 꿈을 했을 때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만화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했는데 만화를 결국 그리게 되는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어 뭐 이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조금 여운을 남기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하라 히데노리가 그렇게 뭐 대표작을 내놓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전만은 못하죠 이제. 우리 때는 정말 최고작들만 이거 말고 내놨는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연인도 있었네. 연인이 아니라 내 집으로 와요. 아 내 집으로 와요. 뭐 아무튼 그 썸데이 뭐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 다 좋았지. 어쨌든 재수에 대한 환상이고 항상 이 양반 나오면은 이 장발머리 여자애는 주인공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항상 단발머리 미인 이런 애들이 이제 좋아하고 옆에서. 그런 남자들은 엄청 찌질하고 그 주인공... 찌질하면 정말 끝판왕. 그러니까 그 아다치 미츠루 거는 남자애가 찌질하진 않잖아. 그냥 수수하잖아. 그냥 그 정도잖아.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인기도 있고. 아니 멋이 있어. 딱 보면은 그 묻어남이 멋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않지. 그런데 얘는 진짜 찌질 그 자체 리얼하네. 이거 늘 그렇지. 능력도 없는데 외모도 별로이고 성격도 제일 안 좋아. 근데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어. 찌질한 것도 매력이라고. 이상하네. 근데 그런 어떤 패배의식을 좀 넘어서는 그런 데서 약간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게 있죠. 특히 겨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뭔가 진전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은 가나요? 아 그래서 이 환상을 심어주는데 실패했어 나한테. 그래서 나는 무단히 갈 것 같아 그냥. 한 삼수하지 않나 얘? 그치 계속해. 계속해? 뭐 구수해? 누구처럼? 거기까지는 안 가고 얘가 그거 했으면 일본의 유명한 검사가 됐겠네. 대통령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겨울 이야기가 아니라 계엄 이야기가 됐겠네. 계엄 이야기. 괜찮다. 야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전 마지막으로 강철의 연금술사. 이것도 자꾸 명작이긴 하지. 투니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만화 얘기하라고. 강철의 연금술사도 처음 접한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애니메이션이면 사실 나중에 후반부가 그 만화책 엔딩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후반부 엔딩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이 중간부터 아예 바뀌잖아요. 왜냐면은 그 싱도 나오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창작을 해버렸지. 네, 근데 애니메이션 나름의 또 작품이 또 완결성 있게 끝났고 잘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 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완결까지 전부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서 이거 대단한 작품을 정말 되게 긴 연재 기간 동안 해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그때도 얘기했지만 천재구나. 이런 떡밥을 다 회수하는구나.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 됐던 것 같아요. 위대한漫画의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이죠. 제일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지금 10년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애니가 너무 훌륭하단 말이야. 본즈에서 만들었지. 이 스토리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훨씬 넘어서고도 남았지.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그 설정은 애니메이션에서 새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세계도 훨씬 넓어졌고 그쵸. 그 호문클루스라는 존재를 등장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획책하고 있는 게 전 어떤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음모였잖아. 그 연성진을 그 전 막 그 국토에다 그래 국토 연성진 그걸 해가지고 뭐 인간을 그냥 어떤 뭐 자양분 삼아가지고 뭔가 만드는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 그런 애니메이션 나보다 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창작력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게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려 나왔고 그리고 자주 얘기했지만 철의 여인이에요. 그 애를 출산할 때도 출산 시에도 연재를 중지하지 않았다. 우유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요? 원래 목장하셨다며. 목장을 하셨죠. 백성기적 보면 그 얘기 자주 나오고 은수저 이런 작품 봐도 뭐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나온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강철의 연금술사도 정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네. 재밌었지. 그리고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인간이 소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연금술에서 왜 인간을 창조하는 걸 금지시켰냐. 그게 원래 윤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만화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네. 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아. 인간이. 그래서 그걸 동원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모든 그 인간들이 합세해서 싸우는 그치. 그런 장면이 되잖아요. 그게 정말 클라이막스다운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2000년대 최고의 만화라고 할 수 있겠지. 거기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는 그 사람 아니야? 그 파란색 그 불꽃 일으키는 그 소령이랑 그 썸씽 있는 마스탕구. 머스탱. 로이 마스탕구. 걔 누구지? 그 호문클루스 누구 하나랑 싸울 때 페이크 주고 싸우는 게 아주 좋았었는데. 그때. 그거는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 그 호크 중인가 그 양반이 이제 막 그건 근데 이제 나중에 죽지도 못하는 애는 계속 태우는 거 있잖아. 죽을 때까지 태워. 그치. 걔가 그거였는데 질투였나 걔가? MB. MB. 아 MB. 변신하는. 왜냐면 애. 걔가 절친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문클루스 설정이 뒤엔 안 나와가지고 그게 바뀌어 애니메이션은. 그런 게 더 재밌어. 막 프라이드가 다른 애고 막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2000년대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작품인 것 같아.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은데. 그게 여기서 나온 데서였어? 맞아. 눈치 빠른 꼬맹이는 이래서 싫다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에피소드 되게 무시무시하긴 했지. 맞아요. 그게 뭐 키메라 나오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였나? 자기 아내하고 딸을 키메라로 만든. 나중에 그치. 그 강아지랑 같이 합성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오빠 놀자 막 이런 거 아직도 그 짤 많이 활용되잖아. 그치.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인 사무라이 히로아키의 데뷔작이자 대표작 무한의 주인. 명작이긴 하지. 명작이죠. 그래서 이게 후에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작가가 막말의 장이라고 해서 막부 말기 그때에 이제 만지가 뭐 완전 불사니까 그렇지. 이거 한 걸 그렸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림도 사무라이 히로아키랑 비교하면 너무 형편이 없는 거고 물론 비슷하게 그렸는데 그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멋있게 그리잖아요. 거의 막 연필로 막 그린 것도 있고 목탄으로 그린 것도 있고 막 그런 장면들. 사실 인쇄는 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주잖아. 인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라이 히로아키한테는 허락을 해줬고 워낙 그림이 출중하다 보니까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일러스트지. 그렇게 그린 거기도 하고 결국 이제 불사의 어떤 검객이 나오는데 제일 못 싸워. 사실 그렇잖아. 얘도 거의 인류긴 하잖아. 100명을 뵀으니까. 그 당시에 인류였겠지. 하지만 그 일돌이라는 애들의 어떤 그 무시무시함. 굉장히 사실 현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펑크족 비슷하게 행색을 하기도 하고 그 각각과 싸워 나가는 이런 거. 근데 해보니까 단순히 복수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나도 복수할 이유가 있었고 너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30권을 보고 나서 정말 몇십 년 연재를 한 거잖아. 모든 걸 납득할 수 있었어. 그런 멋진 결말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악인 사실 시라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두 팔이 잘린 사내가 나오잖아요. 만지한테 다 잘렸어. 그런데도 그 아득바득 그냥 올라오는 거야. 기어 올라와가지고 또 만지랑 붙고 그러다 마지막에 얘가 이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런 어떤 경지까지 올라. 물론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들깨한테 뜯어먹히면서 죽거든. 그 악인의 어떤 그 성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악인이 왜 악인이고 이 최후까지 정말 장엄하다 못해 아주 비참하게 그린 거. 그런 것들은 정말 대만족이었던 것 같아. 그 중간에 막 불사 실험하고 막 이런 거는 좀 혹평받긴 했지만 저도 좀 지루하게 보기도 했는데 다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덜하긴 하더라고. 이제 쭉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예, 만지와 린 막 이런 어떤 애틋한 어떤 사랑 있잖아. 분명히 좋아해. 근데 결국 맺어질 수 없는 그 감각을 그리는데도 정말 탁월했고
영원히 그리워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만지는 이제 막 하도 오래 살아서 막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 이런 건데 린을 떠올리면서 막 90 넘어서 그 손녀와 만나잖아. 린의 손녀와. 뭐 그런 것도 있고. 마무리까지 좋았지. 그러니까 검을 들고 싸운다라는 의미의 어떤 극단을 보여줬다. 무한의 주인은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네,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우리 우리 그때 한번 했잖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하는구나. 너무 옛날 같아서. 아마존인가 어디에서 아마존에 해서 아마존에 있었어. 우린 책을 안 하고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깔끔하게 끝났지 그것도. 잘 잘 만들었어요. 요약을 한 것 같고 거의 많은 부분을 다 담았고 액션도 잘 살렸고 재밌었어. 캐릭터도 너무 멋지지 않나? 그 무기라는 게 그 칼이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방식이 되게 다른 거잖아. 그냥 어떤 카타나를 쓰는 거는 일도류가 아니잖아요. 거의 걔네들은 그 어떤 정상 범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검사로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더 대단한 애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거기 뭐 마키였나? 그 3절곤 비슷한 거 쓰는 사람도 있었고. 오토노 타츠바나 마키. 맞네. 마키 애구나. 왜 기억하냐면은 최근에 파도여 들어다오 신간이 나와서 봤는데 거기도 소개 늘 나오잖아. 타치바나 마키 하면은 최강이 아님, 작중 최강이 아님,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파도에 들어 나 아직도 완결 안 됐어요 그거? 아 그건 계속 할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충실하기도 하고 난 그 사무라이 히로아케 코미디를 너무 좋아하거든. 재밌어요. 아니 그 만화도 있고 애니도 있고 심지어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드라마 파도여 들어다오를 저는 안 봤는데 이 작가는 당연히 봤겠지. 그 감상평이 너무 웃긴 거야. 아 이런 서브컬처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B급 뭐 이렇게 약간 서브컬처 좀 아는 사람만 이해할 만한 그런 유머를 완전 도배를 한 작품인데도 그거를 이제 완전 메이저화해서 만들었다라는 평가였던 거야. 드라마 제가 1편인가 2편까지 본 것 같은데 재밌게는 봤어요 그거.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아 맞아 이랬었지 하고. 최신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라디오가 이제 뭐 구시대의 산물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막 안타깝다고 막 웅변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주인공 코다 미나레가 이제 완전 까부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넋두리 같은 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지. 노인네들이 하는 뭐 약간 그런 것들도 너무 좋고 코다 미나레가 그 캐릭터가 거의 이상형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여자 너무 멋있고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뭐랄까 조금 똘끼 있고 쉽게 말해서 좀 푼수 스타일이지. 푼수인데 당차고 그리고 좀 거침없는. 약간 그런 거. 맨날 거기 나오는 그 FD 그 여자한테 맨날 어필하고 내 아내를 맞이하겠어. 맨날. 본지 오래됐네 그거. 너무 좋은 작품이고 훌륭한 작가가 완전히 무한의 주인과는 또 선을 긋는 현대물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한데. 아니 이게 그 사람인가 싶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림은 같잖아요. 같지. 너무 그 그림도 멋있긴 하고 코미디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보여줬던 작품이라 먼 훗날에 한다면은 내 중년에 만화 뭐 하면은 반드시 뽑아야 될 만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일단은 무한의 주인 내 청춘의 만화인 것 같아. 네. 그래요. 그 싸우는 자들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만화였지. 자, 내 청춘의 만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세 편이나 나눠서 했네. 했는데 니네 청춘 전혀 궁금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 만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만화가 있다라면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도 같고 뭐 이 중에 우리가 조만간 또 다뤄볼 만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이제 길게 했고 그래서 다음 편은 어제 뭐 봤어 할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 없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내볼까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